자, 우리가 어쨌든 중요의 교육사라는 것은 교육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육 지도자가 다른 분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과 복식 발성이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로 숨을 쉬는 것이죠. 자, 가슴을 딱 펴니다. 가슴을 한번 쫙 펴고 제가 하나부터 5까지 하면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 멈춥니다.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한 번 더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5 멈춥니다.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5 공식은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는 배꼽과 등이 가장 멀리 가도록, 또 숨을 내쉬었을 때는 배꼽과 등이 가장 가깝게 붙도록,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복식 호흡은 끝난 것이에요. 내가 뭔가 발표하고자 할 때, 아니면 연설하고자 할 때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럴 때 복식 호흡을 5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배가 조금 나온 사람들은 배꼽과 등을 아무리 넓게 벌리더라도 거기 그거고, 아무리 가깝게 붙여도 그게 그거지만은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숨을 멎는다 하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숨을 들이마시면 말 그대로 산소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건데, 숨을 들이마셔서 내 뱃속에 산소와 공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안 주겠다 라고 숨을 내쉬지 않는 순간 나는 숨을 멎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위험한 것인가요? 간단하게 누가 이거 달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숨을 내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을 쫙 들이마셨는데 내쉬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작. 크게 이게 복식 발성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배로 발성을 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복식 호흡 5번, 복식 발성 5번 하면은 정말 여러분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발음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냐? 요것만 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 거야. 가, 그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제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자, 다 같이 가, 나, 그게 시작. 거꾸로 합니다. 하 6번이에요. 하, 파, 타, 카, 차, 자, 아, 사, 바, 마, 라, 다, 나, 가.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다나가, 이렇게 합니다. 자, 다 같이 가나다라 마바사 시작. 거꾸로.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사차카 타파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다나가. 시작. 보고하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거. 보고하는 건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사차카 타파하 하파타카 차자 사바마라다나가. 다 같이 시작. 이거 보세요. 보고하는데도 안 되니까 모르는 분들은 밖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충묘의 대학이 여기 문맹자가 많구나, 한글 공부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본 것은 이렇게 간다는 것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걸어가는 연습, 앞으로 걸어가는 연습, 그리고 뒤로 걸어가는 연습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그동안 안 해보았기 때문에 이 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해볼까요? 가부터 하까지가 14자입니다. 가부터 하까지가 14자예요. 이 연습합니다. 가 하나 나둘 다셋 라넷 마다섯 바여섯 사일곱 아여덟 자홉 차열 가 열하나 타 열둘 파 열셋 하 열넷. 이 연습 한번 해봅니다. 자, 가 하나 시작. 지금 밖에서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분들이 국어하고 산수 정말 기초과정 하는구나.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느냐, 이런 연습을 안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연습을 하라고 하느냐, 요것만 잘하면은 문장을 암기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문장을 암기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라도 한 3번만 읽어보면 그 문장을 90%는 외우게 됩니다. 똑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뜻을 정확하게 90%만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충효의 대학 졸업생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고 충효의 교육사잖아요. 충효의 학문을 다른 사람에게 지도하는 교육 지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학문을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보고 이야기하면은 설득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 컨택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자, 스타카토 또박또박 합니다.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내가 돈이 많아서 하루에 10만 원씩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물론 기부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양보, 그리고 겸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좋은 일, 착한 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는 연습. 매일 만났던 사람, 중복되는 사람 말고 계속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 잘 보세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10사람을 매일같이 다른 사람 만난다. 한 달에 300명이에요. 1년에 3,000명, 10년에 3만 명. 10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0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부산 시민의 10%밖에 못 만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좁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옛날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저는 이걸 바꿨습니다. 업그레이드. 세상은 넓고 만나야 할 사람은 많다. 그래서 내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까지도 내놓으라. 그러면 그것은 나를 죽으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나의 마지막 남은 양심과 정의와 그리고 자존심, 이것을 지키면서 그런 사람은 그냥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빠르다. 그러나 최소한 9번은 양보해 주라. 세 번째, 100자 이상을 쓰는 연습. 100자 이상을, 볼펜이든 뭐 만년필이든 어떤 펜이든 관계없이 100자 이상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고력도 길러지고 문장력도 커지고 말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1000자 이상을 읽는 연습. 신문이든 책이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는 연습.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대에 가장 멋진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스타카토.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공식이 있습니다. 도마 위에 정말 잘생긴 물을 딱 올려놓고 날카로운 식도, 날카로운 칼로 이 물을 싹둑 자른다는 뜻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그게 시작. 하루에 시작.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자, 여기서 우리 액션 한번, 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내 복이 빠져나가니까 붙여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게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물어보면 저에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트롯은 4분의 3박자예요. 쿵작 쿵작 쿵자작 쿵작.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첫 글자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이렇게 첫 글자에 힘을 주고 그 글자를 내리면서 짧게 끊어주는 거.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크게 가슴 펴고 시작. 그렇습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액션. 나는. 자,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요 연습이. 자, 그 다음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린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위선자 천보지복. 시작. 위선자 천보지복. 이게 우리가 요 위자가 위할 위자예요. 자, 우리가 뭐 그거 건배제 할 때 위하여 하잖아요. 요 위자입니다. 위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보, 하늘이 복으로써 보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자 천보지복.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내리느냐? 하늘이 복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가슴 펴고 크게 합니다. 위선자 천보지복.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위불선자 천보지화. 시작.
저희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화로서 보답한다, 화를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이게 위불선자 천보지휘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위불선자 천보지휘화. 시작. 그래서 쉽게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요 위불선자 천보지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리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늘이 화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사말이 멋있겠습니까? 응?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자, 위선자 시작. 이렇게 위선자 천보지휘복이요. 시작. 네. 위불선자 천보지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시작.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길게 말을 안 합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여기 이게 적금 이유자손 미필자손 능진소라는 뜻인데, 요 적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적금이 맞습니다.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이게 금이 쇠 황금 금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모아서, 황금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미필, 반드시 필자잖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적금 이유자손 미필자손 능진수. 시작.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왔습니다. 그 다음, 자, 적서 이유자손 미필자손 능진독. 시작. 이거 쉽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아무리 많은 책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하니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효의 정신을 물려주면은 중효의 정신으로 재산도 지키고 학문도 연마해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식을 갖춘 멋진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의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최소한 이 두 가지 문장쯤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외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나 나돌 다세는 안 돼. 이거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자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자, 적금이 주어서 그게, 자,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네,
적금. 네, 적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시작. 그럼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중요해. 이렇게 하지 마. 중요의 정신의 실천.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물려주면은 여러분 학문도 연마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학문도 연마하고 그리고 재산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제가 이제 32년 전에 만났습니다. 1992년도에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유세지원 단장, 제 나이 그때 30살 때입니다. 30살 때 그때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 만났을 때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은 농구연맹 회장을 하실 때입니다. 농구연맹 회장을 하시고 불교방송 대표를 하시고 또 아시안게임 준비위원회 감사, 이렇게 부산에 정말 그 말 그대로 부산을 대표하는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로 계실 때 그때 만나고 그 이후에 총재님도 바쁘시고 저도 서울에 한 10년 있었고 못 만나고 있다 총재님께서 중교회 대학을 설립하니까 와서 1년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1년만 하기로 하고 왔는데 5년이 흐른 것이에요. 5년이. 그 이유는 총재님께서 정말 이 중요의 사상의 실천과 세계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임무는 굉장히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시킬 역사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제가 제 양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가 명심보감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균관에 가서 제가 좀 배웠습니다. 배웠어. 그러면서 많은 한자 내용을 외웠던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말고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원우회 우리 이제 수석부회장님과 고문님들 계시지만은 원우회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 내용 때문입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시작. 이 가까울 근자예요.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 이거 다른 뜻으로 무슨 말이에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아지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네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항상 부자의 편에 줄을 서라. 그래야 나도 부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 원우들의 모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거 물어봅니다. 건배제를 좀 멋있게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건배제 하면은 우리 젊은 애들 말고 뽀대나 보이겠습니까?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중효의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고사를 가지고 건배제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화양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 가고
사람의 향기는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의 향기, 우정의 향기,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단합의 향기가 멀리까지 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인양하면 멀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건배제가 있어 보이겠습니까? 없어 보이겠습니까? 있어 보이겠죠? 자,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네, 이 뜻은 요 뜻은 시작. 네, 꽃의 향기는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 그 뒷말을 조금만 덧붙이면은 야,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요걸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야. 이렇게. 난향백리 시작. 묵향천리, 덕향만리. 이렇게 청초한 난꽃의 향기는 백리가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먹을 가는 먹의 향기는 천리가고, 사람의 덕의 향기는 말리 간다. 항상 종교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덕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종제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덕향만리라는 말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에요. 자,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네, 난향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는 뜻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멋진 회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덕향하면 만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난꽃의 향기 하지 말고, 청초한 난꽃의 향기는 백리가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을 멋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을 멋있게 하는 연습. 말을 잘하는 것은 짧고 간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말을 해야 돼요. 묵향이라고 해서 먹의 향기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먹을 가는 먹의 향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로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또 무슨 뜻이 나올까요? 이제 우리 중요의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명심목에서 나온 말이 나옵니다. 적선지가인은 필류 여경이요. 시작. 적악지가인은 필류 여앙이라. 여기에서 이제 적선, 아까 배웠죠? 적금 이유자손 할 때 그 적선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쌓은 집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필류, 반드시 필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적악지가, 이게 나쁜 악자잖아.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집안에는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처녀 총각이 만나서 뭐 사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나요? 그 상대방이 뭐 하는지 물어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뭐 하시느냐 물어보잖아. 부모님이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친구의 그 대사 나오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가 적선지가냐 적악지가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부모님을 보면은 그 자식은 볼 필요도 없다.
부모님이 적선지가이면은 그 아들 딸들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 말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어원이 어디냐? 적선지가인가 적악지가인가, 여기서 나와. 여러분 그 어원을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았겠느냐? 저도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이에요. 공학 박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부해서 하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할까요?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요. 시작. 적악지가에는 필요여앙이라. 무슨 뜻인가요? 자, 여러분 뜻을 한번 이야기하면, 자,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절에 가서 보시하고 또 교회 가서 헌금 내고 그리고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내 후손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적선지가를 실천해야만 누가 잘 된다고요?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내 후손들이. 그래서 제가 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못해 거지도 3등급 거지가 있다. 3등급 거지. 말 그대로 3등급 거지는 뭐라고 하느냐? 가서 동양 얻으러 갔을 때 3등급 거지는 뭐라고 하느냐?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한 분 줍쇼 이러는 것이에요. 2등급 거지는 연예인 거지예요. 연예인 거지.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2등급 거지는 내가 공연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했고 예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런티를 달라는 것이에요. 개런티를. 이게 연예인 거지예요. 1등급 거지는 뭐라고 하느냐?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량을 받더라도 배운 거지가 수입이 큰 것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배운 거지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졸업여행 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법구경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여기는 안 해도 돼요? 물어봤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것이 인간의 번뇌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얼마나 인간의 번뇌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매일같이 만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면서도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만나지 못해서 매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8살 때까지는 제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안 마신 이유가 안 마신 것보다는 못 마신 거죠.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장로니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주당의 5가지 불문율을 만들었습니다. 주당이라는 것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청탁 불문, 장소 불문, 사람 불문, 술값 불문, 그리고 생사 불문. 이 5가지를 묻지 않고 마셔야만 나하고 같이 술 마실 자격이 있다. 첫 번째, 청탁 불문은 맑을 청자 흐릴 탁자. 술을 마시되 맑은 술이든 흐린 술이든 가리지 않고 마셔라. 즉 술의 종류를 따지지 마라. 소주든 맥주든 뭐 탁주든 양주든
술만 있으면 오케이. 두 번째, 장소 불문. 술을 마시되 어디서 마시느냐? 좋은 술집이냐? 아니면 포차냐? 아니면 길거리냐? 식당이냐? 집이냐? 술을 마시되 술에 마시는 장소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셔야만 한다. 세 번째, 사람 물문. 자, 오늘 술 한잔 한다. 모이라. 누가 옵니까? 손성기 고문님 모십니다. 아이고, 그럼 안 하렵니다. 손성기 고문님 만나면은 화요를 한 10병쯤 가지고 오셔가지고 1인당 3병씩 마시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누가 오느냐를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사람 물문, 주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술값 불문. 술값이 얼마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셔야 한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생사 불문. 죽든지 살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마셔야 된다. 저 이 술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진짜 술 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요 술 마시면 이제 혼수 상태 될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고 죽든지 살든지 따지지 않고 마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불문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제일 좋은 술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가 아닌 3%가 있어요. 3%. 응? 상류층 3%가 간다는 3%그 집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딱 액자를 걸어서 요거 딱 만들어 놨습니다. 요 얘기했더니 그 술집 사장님 너무나 멋있다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거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주당의 5가지 불문율. 크게 주당의 5가지 불문율. 청탁 불문, 장소 불문, 사람 불문, 술값 불문, 생사 불문. 그래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그래, 있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 중효예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자, 1년 전에 이 사람은 걷는 모습도 건들건들하고 말하는 것도 좀 시원치 않고 행동도 뭔가 좀 부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는데 이상하게 1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사람의 얼굴에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격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씨도 참 좋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면 제가 충효의 대학을 1년간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이 뭔가 달라 보여야 돼요. 달라 보여야 돼요. 대뜸 제가 어제 몇 분 이제 회장님들을 만났어요. 내가 정말 저번 주에 졸업여행 가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태어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건 처음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그러면 교수님 충효의 대학의 이념에 벗어나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충효의 대학의 총장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냥 가볍게 아주 친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달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졸업장을 받는 순간, 중교의 교육사 자격증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몸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구나. 제가 매일 실천하는 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 시간에 세 분에게 매일같이 전화드립니다. 매일같이. 옛날 김영삼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전화드렸는데 저는 세 분에게 전화드립니다. 출근하면서 첫째는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 전화드리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저희 장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뭐 별말 하는 거 없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뭐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뭐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그러면
그분들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시는,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전화가 오다가 전화가 안 오면은 그분들이 도리어 걱정돼서 전화가 오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스승님 앞에 계신데 절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연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독실한 불교 신자는 뭘 하나요? 정월 초하루에 삼사 순례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 또 뭐 생신 챙겨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월 8일을 효의 날로 제정하자. 아니 내가 모시는 부처님 모시듯이, 응? 내가 믿는 하나님 모시듯이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매월 8일을 효의 날로 정해서 더 정성스럽게 전화를 한다든지, 식사를 모시면 더 좋고, 찾아가서 뵈면 더 좋고, 이런 일을 벌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 이런 캠페인을 여러분과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몇 분이에요? 부동희 선생님? 8시 25분? 끝날 때 다 됐네요. 자, 그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의 대학 5기 원으로서 만나게 된 것은 삼천겁의 인연입니다. 삼천겁.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게 삼천겁이에요. 삼천겁. 그리고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지만, 시작. 인연의 끝은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충묘회대 5기 종강 강의를 함께하는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지만 인연의 끝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인연을 얼마만큼 계속 연달아 이 인연을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어. 그러면 우리의 인연은 몇 천겁이라고요? 삼천겁이라고 그래요. 삼천겁.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삼천겁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삼천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겁이 있습니다. 일겁을 불교에서 말하는 일겁은 이렇습니다. 사방 16km, 즉 사방 40리, 사방 40리에 큰 바위돌이 있는데, 이 바위돌에 1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의 옷자락에 싹 스치고 지나가서 올라가는데, 이 선녀의 이 옷자락을 가지고 이 바위돌이 모두 닳아 없어질 때를 일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는 역시 똑같이 사방 40리의 바위돌에 1년에 한 번씩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이 물방울에 의해서 바위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일겁이에요. 그러니까 삼천겁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이 삼천겁을 기다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삼천겁의 인연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요? 얼마나 귀한 인연이에요. 이 인연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장로니까 얼마나 또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네. 다른 불교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진짜 박수 엄청나게 많이 쳐요. 응?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시작.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나를 위해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제 내 삶이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서 지나간 삶을 돌아다 보았을 때 왜 내가 진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돈을 가지고 펑펑 베풀면 더 좋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선, 위선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마음씨, 이런 모든 것을 왜 하지 못하고 살았던가? 이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되고 있을까?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데레사 수녀처럼 평생을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과 여성을 위한 그런 일생 동안의 봉사와 헌신은 하기 어렵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내 마음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처음과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즐겁고 재미있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중요의 대학은 학문도 연마하고 월요회 활동을 통해서 친목 동호도 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그게 시작!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분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이분에게 왔습니다. 5살 때 귀가 안 보였고 7살 때 눈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만 장애가 오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설리만 선생님이라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회사업가로서 존경받고 사랑받은 분입니다.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신께서 딱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귀가 들릴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둘째 날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다. 세 번째는 길 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죠.
이분에게 신이 3일간의 기적을 준다면 이 세 가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매일같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헬렌 컬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분에게 있었던 3일간의 기적을 나는 매일 볼 수 있는데, 정말 긍지와 자부심, 비전과 철학을 갖고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덕승명입니다.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요의 대학의 마지막에 교육의 이념과 가치는 심덕승명입니다. 항상 내 마음에 덕을 쌓고 덕을 준비하고 이 마음에 있는 덕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연습과 실천, 전파, 이것이 우리 충교의 대학의 건학 이념이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심덕승명. 마음의 덕을 쌓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1년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충교의 대학의 실천, 그리고 충교의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재님의 리더십을 제가 받들고 또 우리 원우 여러분과 함께 1년간 충교의 대학을 운영하면서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고 실수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덕을 쌓고 또 저에게도 덕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충교의 지도자,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나날들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픔은 짧게, 여러분과의 추억은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